논리학이 채만식, 호는 채옹이라 그래. 옹. 채옹이 지은 그 대표적인 풍자 소설가인 채만식이 지어놓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그런데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이전이 구한말이라 그래.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이 생기기 바로 그 사이를 이제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땅을 뺏겼다는 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찾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냐면, 광복이 됐거든. 1945년 광복이 됐어. 그때 이제 한덕문이야. 주인공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한태수인데, 이 한태수라는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13마지기 논을 빼앗기고 석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덕문은 남은 7마지마저 술과 노름, 그 다음에 살림을 하느라고 진 빚 때문에 일본 사람 길천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땅을 팔아 넘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광복이 됐잖아. 그러니까 한덕문은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7마지기마저 팔아먹었는데, 땅이 광복이 됐으니까 원래 바로 직전에 주인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단 말이야. 근데 막상 찾을 수가 없어.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없대. 그런데 이게 한덕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가 나라를 빼앗긴 백성 해방이 되는 날 만세를 안 부르기를 잘했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자기가 팔아먹은 땅이 해방되면서 다시 자기 땅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세운동에 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잘했다고 혼잣말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풍자잖아, 풍자. 자기가 팔아먹은 땅을 되찾지 못했다고 해서 만세운동이 잘못된 거야? 조선인들은 만세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한덕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란 말이야. 구한말 때 한태수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나머지 땅 13마지기 중에 6마지기는 빼앗겨버리고 7마지기는 자기가 다 팔아먹었거든. 근데 이제 해방되니까 다시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한테, 길천한테 이제 땅을 팔아버린 거고, 광복이 됐어. 별 느낌 없어, 이 사람은, 한덕문은. 왜냐하면 뭐 민족의식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다만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땅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논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문제는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세운동 안 하길 잘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풍자의 대상이 바로 이 한덕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좀 분량은 짧아, 단편소설이고 당연히 풍자소설이고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농민소설이야. 그 다음에 풍자적이고 냉소적이다. 저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푸하고 웃음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지 않은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풍자의 대상이란 말이야. 시간적 배경은 8.15 광복 직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전라도 군산 부근에 있는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작가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 한덕문이라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 상태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한덕문은 뭐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나라의 토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야. 동시에 너무나 이기적인 조선인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런 이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풍자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본문 보고 나서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할게. 자, 본문 한번 볼래? 내용이 어디쯤인가? 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 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 이 말은 원이라는 거는 이 지방 관찰사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관찰사도 되고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을 말하는 거겠지. 원은. 토반이라는 게 뭐냐면 저 토착 양반을 말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부터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권력을 누리던 양반을 토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양반 정도 되는 거지, 그지? 아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 관리 중에서 낮은 벼슬아치를 지방 아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이 토색질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 원과 토반 아전들이 토색질했다라는 얘기는 뭐 그 억지로 있잖아. 뭔가를 돈이나 물건을 막 달라고 하는 거, 빼앗으려고 하는 걸 토색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원과 토반 아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토색질이니까 비판의식이지. 즉 당시 조선의 구한말 시대 상황의 관리들은 이렇게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토색질,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곡식이지. 세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죽어도 모른 척하는 관리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하고, 이건 예의본전이 없는 거지. 오랑캐들. 그 다음에 남매간의 혼이라고. 이거는 지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천하 오랑캐처럼 애비 자식이 맞담배질, 남매간의 혼이라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수한 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줘야지, 개돼지로 대접을 하고 공출, 이제 뺏어가는 거지. 공출을 내어라, 징용을 가라. 징용은 이제 징병과 징용이 있는데, 징병은 군대에 가는 거고 징용은 노무자로 끌려가는 거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거기 나온 야미는 무슨 뜻이냐면, 야미, 세미는 아까도 그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고, 야미라는 말은 원래 뒷거래를 말하는 거야. 야미를 부리다 뭐 이러면 이제 눈속임을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일본이 우리나라고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주장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여기까지는,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구한말 그때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억지 춘향은 말 그대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조선이었건 일본이었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별로 쓸모없는 거야. 구한말이건 일제강점기건 나라는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백성들에게 뭐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물건이라고 얘기한 거고,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긴하다는 얘기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쉬울 것도 없는 게 바로 나라란 말이야.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일 거야. 즉 여기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게 주인공 한덕문의 생각이란 말이야. 자, 신해년은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갔네. 1911년쯤 되거든. 경술합방, 우리가 얘기하는 경술국지 1910년을 말하는 거야. 바로 이듬해였다. 이듬해니까 다음해니까 신해년은 경술년 다음해가 신해년이 되겠지. 한생원은
때의 젊은 한덕무는, 자, 한생원은 빼앗기고 남은 논 7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아버지 한태수한테 받은 것 중에 7마지가 남았는데 13마지기에서 6마지는 뺏기고 7마지가 남았는데 그거를 팔아야 될 상황이 됐어. 불갑은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이야. 자, 7, 8명이나 되는 권솔은 원래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집안에 딸린 식구들을 권솔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7, 8명이나 되는 권솔인데, 그럼 딸린 식구가 7명, 8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 내 논 7마지에다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악의 악식, 악이라는 게 형편없다는 얘기고, 형편없이 입을 것이요 형편없이 먹을 거야. 알았니?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머지 7마지하고 남의 논 빌려가지고 몇 마지기를 땅을 붙여서 해가지고는 여간한 규모, 별일 없는 규모이니까 악의하고 악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제대로 입고 먹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야. 알았니? 한덕무는 그 부친과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살림 규모가 없다는 얘기는 제대로 그 살림에 맞게 돈 씀씀이를 잘 조절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부친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떤 운영 능력이 부족한 한덕문이다.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을 한 지 불과 5, 6년에, 자, 당가산이니까 집안 살림을 맡은 지 한 5, 6년쯤 지났나? 한덕무는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즉 갚을 수 없을 만큼 과분한 빚을 졌다는 얘기야.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 진 빚이 아니었다. 한덕무는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여기서는 술과 노름을 말하는 거지. 술과 노름에 술술이 좋아하였다. 여기 나온 술술이란 단어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지. 이거는 기대 이상으로라는 뜻이야.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술과 노름하는데 과도하게 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술술이.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아했다, 기대 이상으로 좋아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단순히 살림살이 하느라고 쓴 돈 말고 저렇게 술과 노름에 많은 돈을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허황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다 빚을 진 거야. 이게 힘에 넘치는 빚을 진 이유네.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이 분명히 모자라는데, 왜냐하면 얼마 안 되는 7마지기밖에 안 남았잖아. 거기다 술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는 이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다. 결국은 이 한덕문의 경제적 관념 때문에 논을 모두 팔아야 되는 이유,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중략. 이 매갓을 한생원은 맷갓이란 말은, 원래 이 맷갓이란 말의 뜻은 매가 산이니까 그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산이 맷갓이야. 맷갓, 알았니? 거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다고.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 아까 나왔던 일본 사람이야. 길천이에다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자, 결국은 일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야. 논을 7마지기, 그리고 맷갓도 팔았다는 얘기지. 돈은 아쉽고 한판에 또한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었다. 그러니까 결국 논을 판 다음에 맷갓도 길천한테 팔아 넘긴 거지. 길천은 맷갓에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1911년이라 했잖아. 신해년 30년 지났으니까 1940몇 년인데, 지금 시대적 배경이 해방 직후니까 30년이 훨씬 좀 넘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방 후를 말하는 거야.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해방 후에 와서는 아주 한단한 살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봐봐, 30년 동안 낙엽송을 심었단 말이야. 길을 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맷갓, 나무도 못 베게 하는 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울창한 산이 됐다, 그런 얘기야.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였던 모양이었다.
늙은이의 총기라는 얘기는 늙으면 정신이 흐려지지, 그지? 논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만 정신 팔렸지. 그때 맥갓도 내가 팔았었잖아. 이 사실을 까먹고 있었던 거야. 해방되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라 주인이 자 그럼 원래 임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에만 온통 정신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맥갓도 팔았잖아. 맥갓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마침 전신죽감에 쪽쪽 고든 낙엽송들이 총총들이 섰다. 전신주가 뭐냐면 전봇대를 말하는 거야. 배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너 이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그러니까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지. 일변 우죽을 치고 한다. 거기 나온 우죽을 친다는 얘기는 여기에 우죽이라는 게 나무하고 대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그 우두머리 가지, 그러니까 큰 가지를 친다는 얘기야. 우죽을 친다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우죽도 치고 한다. 이놈 불안당 놈들, 이 맥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게 이제 맥갓이 1인 길천한테 넘겼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이건 다 다시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산에 거기서 우죽을 치고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자기 산이라고, 자기 산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벌목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치 자기가 맥갓 주인인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는 거지. 비틀거리며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덕문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다보고 섰다. 여기 사람들은 벌목하러 온 읍내 사람들이야. 이놈 너구나. 한생호는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들러맨다. 이거 완전히 맥갓 주인이지, 그지?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천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꼬지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자 거기 나와 있는 해꼬지하고 공수가 나왔지, 그지? 해거는 얄궂은 짓, 비상한 짓이고, 공수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가지고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거야. 알았니? 공수.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지.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른 대접은 하지는 않아.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촌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읍내 사람들이고, 거기 영남이라는 사람은 이 한생원이 촌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놈 네가 왜 이 맥갓에 손을 대느냐? 내가 원래 맥갓 주인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네 맥갓이길래 이게 누구네 맥갓인데? 그랬더니 내 맥갓이다. 한덕문이 맥갓이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내 별걸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이 삭히진 아니오고서 걸어놓고 볼래? 자, 술 한잔 먹었으면 그냥 잠잠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나대느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괜시리 술 먹었다면, 술 한잔 들었다면 조용히 삭히지 그러지 않고 왜 여기 나왔느냐라고 얘기한 거야. 나있게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데 와서 이 행악, 저 지팡이 막 휘두르는 거, 행악이 늙은인 다리 뼈 따고 부러지지 말란 법이 있나? 나한테 한번 다리뼈 한번 부러져 볼래?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영남이 한생원한테, 한덕문한테.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고 같이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이유나 말해달라는 거야. 뭐 때문에 이 야련지 내력을 말을 해요 라고 얘기했어. 여기 지금 나온 야료라는 말은 트집 잡는 걸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있느냐, 왜 남의 맥갓에 와서 지팡이 휘두르고 일을 방해하느냐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랬더니 이 맷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란 말이야. 내가 원래 길천이한테 판 사람이고 원래 임자야. 알겠느냐 이놈아? 그랬더니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그랬더니 길천인 일본 사람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땅을 죄다 내놓고 갔으니까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인혁이 당신이 이걸 낮잡아 부르는 거야. 인혁이 이놈이 정도 되겠지.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인혁이 당신이 이놈이 너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더니 그게 뭐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두고 대충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난 뻐젓이 길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원 돈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그러니까 봐봐. 길천이 내버리고 간 땅을 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 차지했고 그걸 지금 영남이 2,000원 주고 산 거란 말이야.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내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샀으니까 강태식은 길천한테 위임장을 받았으니까 길천을 통해서 내가 샀으니까 영남이 주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맷갓이지라고 얘기한 거야.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 임자일까? 아니지요.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령이니까 법령이 제정된 거야. 그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돼가지고, 부동이라는 말은 한데 어울려서 그런 뜻이야. 부동이 되어가지고 일본인 재산을 부당 처분, 여기서는 강태식이처럼 위임장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럼 강태식은 판 돈을 일본 사람한테 주고 일부 수수료를 받겠지, 그지?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산을 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1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야. 그게 지금 나온 부분은 8.15 직후부터 쭉 해가지고 그것의 하나였다. 이건 작가가 얘기한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작가가 개입한 거지.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즉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뒤에 훨씬 지나서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자, 그러면 일본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팔았으니까 나라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원래 주인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근원 일곱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나라 바뀌었다고 다시 원래 임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길천한테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그러니까 한생원 시각으로 본다면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근데 이거는 너무 한덕문의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지? 자본주의를 따진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알았니? 땅의 전의 임자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문이고, 이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이기적인 한덕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이기적인 소시민적 욕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한생원은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구장은 반수라는 말도 쓰는데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면 반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제일 우두머리를 구장이라고 불러. 알았니?
그래 일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마련 이거는 국리를 했다 속셈을 했다 뭐 이런 얘기야. 마련을 했다면서요 라고 구장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들 하더군요. 그러니까 돈 내고 사야 된다는 얘기지.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해방되고 나서 새로 구장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마도 돈을 내고 사야 되겠죠.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그런 속셈을 했는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자 그럼 결국 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나서 다 조선에서 도망갔잖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 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그거는 일제강점기에 억지로 뺏긴 거 뭐 이런 거니까 나라에서 이제 새로 돈을 내고 그걸 사라고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나라가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지. 나라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 구한말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조선일 때도 그렇고 전부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즉 나라가 원래 전에 주인한테 땅을 돌려주지 못하게 했으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조선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고 뭐 이런 얘기지.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그 저희가 바로 새로 들어선 정부를 말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인이 재산이 일본 사람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건 당연하지. 그지? 이 이제 구장의 한 말이거든. 일본이 망했으니까 그 우리나라 땅은 다시 원래대로 우리나라 땅이 돼야 되겠지. 당연. 그렇죠.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이게 이제 그 한덕문의 생각이란 말이야. 일제강점기 때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잖아. 그러면 해방이 됐으면 제대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절로 그냥 내버려두면 원래 주인한테 갈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가지고 가지고 그걸 뺏어서 팔아먹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이 앉았다라는 얘기는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거고 툭 튀어나와서는 해방 이후에 갑자기 나라가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걸 말하는 거야.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든가 그런 건 없지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나라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당시 시대현 씨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냉소적 태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야.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매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지금 한생원은 지금 길천한테 팔았으니까 주인은 길천이지.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 올지. 이게 바로 한덕문의 이기적인 태도며 생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타계는 권리로라는 얘기야. 무슨 권리에 나라가 뺏을 양으로 들어. 양이라는 게 모양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그런 모습 태도를 취하냐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지? 나라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한덕문이다. 한생원한테 뺏은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은 거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당시의 현실을 또 냉소적으로 얘기한 거야.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가 해방되니까 나라 인내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덕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라 한생원한테 뺏긴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은 거랍니다. 이건 이제 구장이 냉소적으로 나라 시대 현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게 논리학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이고 소심적 욕심이 가득한 한덕문을 등장시켜가지고 풍자하고 있단 말이야. 자, 한덕문에 대한 풍자도 되고요.
한덕문이랑 구장이랑 나라에 대한 풍자를 했기 때문에 이중적 풍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나라의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한덕문하고 구장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자들의 모습을 풍자한 건 한덕문의 모습을 작가가 풍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되고, 이 소설은 시간이 막 거꾸로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역순행적에 해당되고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어.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하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도 달라져. 알았니? 이 달라지는 게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때 돈이 없어서 팔을 때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 좀 이따 얘기했지만 논이 바로 상징적 소재고, 그 다음에 인물의 냉소적 태도를 통해서 시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 나온 제목 논 이야기의 논은 뭘까요? 그러면 자, 논 그러면 농민을 생각해야 되겠지. 농민의 삶의 터전이 바로 논이다. 논이 없으면 농민이 없는 거고, 그럼 농민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논을 빼앗긴다는 건 실제 삶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야. 논이 없으면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대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농민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소장료 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해방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도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지. 근데 예전의 나라와 다를 바가 없어. 이걸 기득권이 계속 유지된다. 별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니? 그러면 이게 지금 상징적인 게 주제면에서는 상징적인데 논을 빼앗겼다는 거, 그것도 일본 사람 길천이한테 빼앗겼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구한말대의 조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뺏길 수밖에 없는 일제강점기의 현실. 이거에 대한 고발이란 말이야. 고발. 조선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고발, 일제강점기 일본들이 수탈한 거에 대한 고발, 그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논이란 말이지. 알았어? 결국 광복 이후에 다시 원래 임자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저런 말들을 통해서 나라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판과 풍자가 나왔기 때문에 냉소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한덕문 같은 등장인물의 태도란 말이야. 냉소적 태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냉소적 태도 나왔는데 이건 시대적 배경이 해방 직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니? 그 다음에 토지제도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이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덕문은 개인적으로 허황되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허황됐다는 게 뭐냐면 술과 노름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한테 팔았는데 해방되니까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기적이지, 그지? 그 다음에 해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 땅 찾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은 역사의식, 민족의식 전혀 없다는 얘기고 이기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구장도 역시 나라의 토지정책을 수용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한덕문의 기대를 좌절시키고 있다.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덕문이 자기 땅 찾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좌절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 이야기의 내용이야.